준비돼 있어? 야동 아니야? 야도가 아니어서 애니로 바꿨나? 안녕하세요. 4학년 이동산입니다. 제가 이번에 PPT로 주제 발표할 것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시작할게요. 목차에서는 서론에서 선정 이유와 계기, 그리고 결론에서 개념하고 역사, 일본 애니메이션이 안 좋은 이미지로 변하게 된 이유, 그리고 결론, 후기로 끝나기예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선정 이유는 제가 정말 귀찮고 하기 싫었는데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왜 차이가 생겼는지 알리려고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17년 살아오면서도 절반 이상의 절반 이상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좋아한다고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어요. 물론 애니메이션의 개념에서는 일단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촬영된 움직임이 아니고 프레임 편집과 과정 등을 통해서 원래는 없었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네 가지로 애니메이션의 네 가지 종류를 뽑자면은 셀룰로이드로 그림을 넣은 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셀룰로이드가 뭐냐면은 플라스틱 투명한 종이가 있는데 일단은 이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면은 한 장에다가 배경을 그려놔요. 그리고서 밑바탕을 그려놓은 다음에 다른 한 장으로 배경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에다가 캐릭터를 그려놓는데, 이 세 장을 겹쳐놓고서 화학 물질 안에다가 이렇게 풍덩하고서 그렇게 겹쳐놓는 방식으로 한 수십만 장을 그려놔요. 그리고 촬영이나 진행을 주소재로 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있고, 인형을 연속적으로 촬영해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그리고 오려낸 그림으로 만드는 페이퍼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페이퍼 애니메이션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셀 애니메이션 중에 대표적인 예는 신스네 가족하고 생가치히로 현명문명, 그리고 올레스와 그랜닛은 스톱모션과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고, 스톱모션의 대표적인 예인 유령신부, 그리고 스톱모션과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최초의 창시자인 제네스 스튜어트 블랙톤이라는 사람은 영국 요르세세페테투시이며 10살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는 미국 신문의 리포터이며 일러스터였는데 그의 제보상 바이타그래프를 발명한 에디슨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갔고, 그는 자신이 멋진 시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화 스튜디오로 내려가 에디슨은 자신의 수상화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제임스 스튜어트 블랙톤은 영화계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이게 그의 얼굴입니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는 1900년대에 만들어진 마법의 그림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고, 그 외에도 재밌는 얼굴들의 입자처럼 표정들, 그리고 시빙핸드 등의 여러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실현화시켰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성기를 먹게 됐을 때는 1914년 공룡 거티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이 개봉되면서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서서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셀 애니메이션 기법이 나오지 않아서 그림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렸기 때문에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한 몇천 장 이상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니메이션 기법이 탄생하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1930년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가 되면서 애니메이션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즈니사의 대표적인 인어공주가 있는데 1950년대는 TV가 보급화되면서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TV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이 점점 발달하면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1989년 미트진이사에서 인어공주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인어공주는 전미 극장 흥행 수익이 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아카데미 주제상과 작곡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억 달러는 저희 나라 돈으로 치자면은 2,400달러예요. 400억 달러예요. 400억. 네. 400억. 그러니까 그림을 몇십 장 그려놓고서 돈을 그만큼 버는 거죠. 그리고 세라를 기르는 어떤 윈트진의 애니메이션을 부활시킴으로 인어공주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다시 완성하게 되었어요. 인어공주에 이어서 디즈니랜드와 픽사의 합작인 토이스토리 시리즈와 루스터 주식회사, 벅스라이프 등의 애니메이션들이 대박에 들쳐서 1990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전성기를 이어나갔어요. 이 흥행 전미 극장 수용 수입이 2억 달러였지만 벅스라이프를 제외한 모든 디즈니사의 합작 작품들은 인어공주를 제외한 흥행 수입을 점점 기록을 하였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1980년대 특징적인 애니메이션 문화도 없었고 오타쿠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타쿠라는 개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1990년대에 들어서 우주전환 야마토, 명탐정코나 원피스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이런 오타쿠들과 애니메이션이 만나서 엄청나게 많은 극장팬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 경제가 일본 TV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경제가 거의 일본이 망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오로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남상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미소녀를 그리던가 아니면은 뭔가 노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하다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극질감이 갖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됐고 오타쿠라는 사람들은 정말 변태에다가 더럽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게 되거든요. 그게 뭐야? 처음에는 빨리 주제 선정하고 가서 빨리 끝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역사와 그리고 개념 일본 애니메이션이 왜 좋지 못한 이미지로 변화했을까라는 데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 이런 발표도 생각합니다. 자, 질문 주세요. 네, 나 경험. 아까 전에 그 애니메이션 최초로 만든 사람 얘기 나왔을 때 그게 에디슨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에디슨 맞나요? 네. 그렇구나. 자, 승용이. 본인도 오타쿠인가요? 예. 제가 오타쿠라고 부르신다면 전 당당하게 오타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데? 저거 그렇구나. 자, 지혜는. 그러면 뭐지? 그러면 뭐지? 일본에서 막 수입 때문에 막 이상한 노출 많은 그런 막 미소녀 많은 그런 애니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 본인도 그런 애니를 보시고 오타쿠가 된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미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보니까 에반게리온을 접하게 됐는데 에반게리온을 보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외에도 찾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어제도 몰래 보고 있는데 어제도 몰래 보고 있는데 나 걸렸는데. 네, 다음 순서는 승용입니다. 아니.